보면 송도에 사는 이상형 국방교회 가는 길에 우연히 양반집 담당으로 아름다운 채씨를 보고 그런데 요거 여기 요게 뭐야? 이게 제목이다. 그래서 이생이 양반집 담당으로 아름다운 채씨를 보고 그러니까 규장 여성의 집 담을 엿보다라는 뜻이야. 그게 바로 제목의 의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채씨 또한 이생에게 마음이 끌린다. 담을 넘은 이생을 채씨와 만나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며칠을 함께 보내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오늘부터 1일. 자, 어느 날 이생이 채씨에게 말했다. 옛 성인의 말씀에 어머니가 계시면 나가 놀더라도 반드시 가는 곳을 고해야 한다고 했소. 근데 지금 나는 부모님께 아침 저녁 인사를 드리지 못한 지 벌써 사흘이나 보냈구려. 분명 부모님께서는 문간에 기대어 나를 기다리실 거니 어찌 자칫된 놀이라 하겠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하나 또 빼먹었는데 얘네는 이생전녀는 이 작품에서 총 3번의 만남과 그 다음에 이별을 하게 돼요. 3번에. 그런데 이게 바로 뭐 하는 거야? 첫 번째 만남이에요. 첫 번째 만남. 자, 그 다음에 자식들 놀이라 하겠으면서 채씨의 서운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이생이 담을 넘어 돌아가게 해주었다. 이생은 그 뒤부터 밤마다 채씨를 찾아가지 않는 날이 없었고 어느 날 저녁에 이생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다. 네가 아침에 집을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것은 옛 성인이 남기신 인의의 가르침을 배우려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황혼역에 나갔다가 새벽에 돌아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는데 아침에 집을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건 성인이 남기신 인의의 가르침. 그런데 황혼역에 나갔다가 새벽에 돌아오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밤낮이 바뀐 거지. 밤낮이 바뀐 거야. 근데 왜 밤에 돌아다니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해? 밤에 돌아다니는 게 유교적 측면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측면에서는 불충불효가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알겠어? 그러면서 분명 경박한 놈들의 행실을 배워 남의 집 담장을 넘어가서 누구네 집 교수와 정을 통하고 다니는 것이들이야. 아버지 눈치 쌈박하시지? 아버지 눈치 깠어. 그지? 이 일이 탐험하면 남들 모두 내가 자식을 엄하게 가르치지 못한 탓이라고 책망할 것이다. 또 만약 그 교수가 지친 높은 집안의 딸이라면 피씨 네 미치지 때문에 감을 더럽히고 남의 집에 눈을 끼치게 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뭐야? 남녀가 내외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그 당시에 남녀 관계로 따지면 부정의 개념이 되는 거야. 부정의 개념이. 그 다음에 너는 지금 당장 영남을 가서 종들이거리고 농사나 감독하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라. 어떻게 되는 거야? 쫓아보내는 거지.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이생을 그 이튿날 울주로 보내줬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첫 번째 뭐가 돼? 헤어지는 거야. 첫 번째 헤어짐. 첫 번째 이별. 최씨는 매일 저녁 하원에서 이생을 기다렸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록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최씨는 이생이 병에 걸렸나 보다 생각하여 향화를 시켜서 이생의 이웃들에게 몰래 물어보겠다. 이웃집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이들에게 그 부친에게 죄를 지어. 자, 죄를 하는 거 최씨를 만난 거지. 영담으로 내려간지 이미 여러 달이 되었다고. 최씨는 그 말을 전해 듣고 병이 나서 자리에 눕게 되었다. 몸만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할 뿐 일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에 해당하는 한자성어 누구예요? 전담반지. 그렇지.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냐고? 물조차도 삼키게 멀어지게 이렇다. 말도 두서가 없어지고 얼굴도 초췌해졌다. 사사병에 빠졌네요. 최씨 부모가 이상히 여기가 병의 증상을 물어보다가 최씨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최씨의 부모가 딸의 글상자를 두쳐보다가 전에 이생이 최씨에게 화답한 시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들은 그냥 깜짝 놀라 말았다. 하마터면 우리 딸을 잃을 뻔했구나. 그러고 딸에게 물었다. 이생이 누구냐? 이렇게 되자 최씨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다. 그녀는 목공에서 겨우나오는 작은 목소리로 부모님께 사실을 알았다. 아버님 어머니 길러주신 은혜가 가쁘니 감히 숨기지 못하겠습니다. 혼자 가만히 생각해보니 남녀가 서로 사랑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정의로서 지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매실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홍기로 놓치지 말라고 시경의 지난편에서 노래하였고 여자가 정조를 지키지 못하면 흉하다는 말을 지역에서 경계하였습니다. 저는 버드처럼 가녀린 몸으로 복나무에 빛이 들기 전에 시집가야 한다는 말을 이렇지 못하고 길가에 이슬에 옷을 적셔 주위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덩굴이 다른 나무에 의자 살때 벌써 위당처녀의 행실을 말하고 있으니 제가 이미 넘쳐 가문에 눈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길가에 이슬에 옷을 적신다. 다른 나무에 의지해서 살듯 위당처녀의 행실이라고 말했다. 이거 다 뭐 하는 거야? 바로 이생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나 저 신이 없는 도련님이 존재 나쁜 새끼 됐지 이제. 한번 가시 집안의 향을 훔치도록 원망의 청갈래로 생겨났습니다. 여린 몸으로 서러운 고독을 견디다 보니
그리운 정은 나날이 깊어가고 큰 병은 나날이 들어가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습니다. 장차 한 맺힌 귀신이 될 듯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건 뭐야 또 임에 대한 그리움을 얘기하는 거야. 이것도 근데 엄밀히 따지면. 그러면서 부모님께서 저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제 남은 목숨을 보존하게 될 것이고 만약 간곡한 청을 거절하신다면 그저 죽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생과 저승에서 함께 논의할지언정 맹세코 다른 감으로 시집까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거는 지조와 정절을 얘기하는 거고 정절을 지키겠다 얘기하는 거지. 이런 남자한테도 지조와 정절을 지키니 과거에는 진짜 그게 되게 심했나 보지. 이에 최 씨의 부모도 그녀의 뜻을 알게 됐으므로 다시 병의 증세를 묻지 않았다. 그저 한편으로 경계하고 한편으로 달래면서 딸의 마음을 눌러뜨리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는 중매의 예를 갖춰서 이생의 집에 혼인의사를 물었다. 이생의 아버지는 최 씨 가문의 문벌이 어떤지를 물으러 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만큼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 집 아이가 비록 나이가 어려 잠시 바람이 나긴 했지만 학문에 정통하고 풍문도 남북그렇지 않으니 바라는 바람 앞으로 장엄지하여 훗날 세상에 이름을 따치는 것이오. 서둘러 훔쳐를 구하고 싶지 않소. 아씨 한번 까였어. 그지? 그런데 중매장이가 돌아 최씨 부친에게 이 말 아래 최씨 집안에서 다시 이씨 집안에 이런 말을 전했다. 한 시대의 것들이 모두 그대 아드님의 재주가 뛰어나다고 칭찬들을 하더이다. 지금은 웅크리고 있지만 어찌 끝내 연못 속에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세상 속에 있겠느냐? 속기 좋은 나중에 두 가문의 즐거움을 합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잘 될 거야. 그러니까 결혼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중매장이가 또 가서 그 말을 이생의 부친에게 공하니 그 부친이 말했다. 나 역시 젊어서부터 책을 잡고 경전을 공부했지만 늘도록 성공하지 못했어. 노비들은 도망가 흩어지고 친척들의 도움도 적어 생활이 어렵고 살림도 궁색하다. 그러니 문벌 적고 번성한 집에서 어찌 한가 한미한 선비로 사회를 사무를 하신단 말이오. 이는 반드시 일만족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과도하게 칭찬해서 귀댁을 속인 것일 겁니다. 중매장이가 다시 최씨 가문에게 구하자 최씨 부친이 말했다. 납치의 예와 의복에 관한 일은 제가 모두 알아서 하겠습니다. 좋은 날을 가려서 화초를 발견한 저 저희 주면 좋겠습니다. 또 돌아와서 구했고 이씨 집안에서는 일이 여기에 이르자 마음을 돌렸고 이생을 불렀다. 그의 의사를 불렀다. 이생은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한 수를 지었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중간에 나오는 시들 있지. 시, 이시, 그 다음에 또 여기 나오는 이시. 이런 시들의 역할, 중간중간에 이런 시들이 나오거든. 이런 시들의 역할은 뭐를 하는 거야? 극중 인물들의 정서를 극대화해서 표현해준 거야. 그래서 서술자들, 작중 인물들의 표현, 마음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내용을 딱 보면 깨진 거울이 다시 합쳐져 둥글게 되는 것도 때가 있는 법. 깨진 거울 누굴 얘기하는 거야? 이생과 최씨를 얘기하는 거지. 다시 합쳐져 둥글게 되는 것도 때가 있는 법. 은하수의 까마까치들도 아름다운 기억을 도와줬네. 그런데 은하수가 나오면 까마까치들 나오면 이거 뭐야? 증명? 그래서 저걸 뭐라고 그래? 은하수의 까마까치들을 뭐라고 그래? 오작교. 오작교. 아. 그래서 아름다운 기억을 도와줬는데 이제 월화노인이 뭐해? 월화노인. 이 사람. 월화노인 뭐라? 부부의 인연을 맺어주는 동상상을. 쉽게 얘기하면 부부의 인연을 맺어준다는 사람. 그 다음에 쉽게 얘기해서 뭐 월화노인은 월화신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월화신령 이렇게도 얘기하고 붉은 실로 메어주리에 복바라 불어도 투견새를 원망 마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뭘 얘기하는 거야? 인연을 맺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 소식을 듣고 병이 차츰 회복되었다. 그리고 그녀 역시 시한술이 졌다 이렇게 되는데 나쁜 인연이 바로 좋은 인연이었던가 맹세 말이 마침내 이루어졌네. 임과 함께 작은 수레를 끌고 갈 날이 온다니까 야 이거 뭐 얘기하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 시집가는 거야. 부축받고 일어나 꽃비녀를 추스리려네. 그래서 몸이 회복하면서 혼례되는 건데 이에 길을 가려 혼례를 치르니 뭐 하는 거야? 두 번째 만남. 사랑의 줄이 다시 이어지게 되었다더라. 그들은 혼인 후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면서 손님을 대하듯 예를 갖추니 비록 양훈과 맹광, 토성과 환소군 같은 부부라도 그 절개와 의리를 따를 수가 없었다. 이생은 이듬해 과거의 국제와 높은 벼슬에 올랐는데 그 명성이 조정에 자자했다. 신축년에 홍건적이 고려의 서울인 개성을 점령하자 임금은 복주로 피난을 갔다. 홍건적은 집을 불태우고 사람을 죽이고 가축을 잡아먹었다. 백성들은 부부 친척끼리도 서로를 보호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달아난 수문채 각자 자기 살 길을 도모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생도 가족을 데리고 외지상포로 숨었는데 도적 한 명이 칼을 빼어들고 그들의 뒤를 쫓아왔다. 이생은 달아나 겨우 목숨을 거뒀지만 최씨는 도적에게 사라잡히고 말았다. 도적이 자신의 겁탈을 하자 최씨는 크게 꾸짖어 말았다. 호기야,
그러니까는 오락해 홍반적을 얘기하는 거고 나를 죽여 삼켜버려라. 차라리 죽어 승냥이와 이리의 뱃속에 들어갈지언정 어찌 개돼지 같은 놈이 짜게 되겠느냐. 그래서 지조와 정절을 지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지조와 절개 지키는 거. 그러면서 도적은 노아의 채씨를 죽이고 난자질하였다. 이생은 거친 들판에 숨어서 겨우 목숨을 보존하다가 얼마나 도적이 불러왔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사시던 옛집을 찾아왔다. 그러나 지금 이미 전쟁터에 불타버리는 이번엔 채씨의 집으로 가봤더니 행같지만 덩굴이 남아 황량한데 지들이 칙칙대고 지저대고 있었다. 여기까지 두 번째 이별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가 두 번째 이별의 과정이 되는 거야. 알겠지? 니는 나오지 이제? 네. 자, 이생은 슬픈 마음을 억누를 길이 없어 작은 누각에 올라와서 눈물 훔치며 길게 탄식할 뿐이었다. 어느새 날이 저물었다. 그는 우두커니 올라앉아 지난날을 가만히 떠올렸지만 모든 게 한바탕 꿈만 같았다. 이경쯤 됐을 때라 그래서 오경은 나는 둘째 뿐만 9시부터 11시 사이래. 달빛이 미한 빛에 토하며 들보를 붙였다. 그런데 혈압 끝에서 왜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멀리서부터 들려오더니 차츰 가까워졌다. 발소리가 이생 앞에 이르렀을 때 보니 바로 채씨였다. 이생은 그녀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너무도 살아남은지 한치의 의심도 없이 물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바로 사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서 그러는 거지. 마음이 깊었었던 거. 부정하는 거야. 당신은 어디로 피어나여 목숨을 부지하였소. 그러면서 채씨는 이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과하더니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데 여기서부터가 세 번째 만남. 세 번째 만남이 되는 거야. 저는 본디 양가에 깐 것을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들어 수놓기와 바느질에 힘쓰고 시서와 인의의 방도를 배울 뿐이었습니다. 오로지 규문의 법도만 알았을 뿐 어찌 집 밖의 일을 해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당신께서 붉은 살구고 집힌 남자는 한번 엿보신 후 이게 제목이야. 제가 스스로 제목의 의미에 제가 스스로 푸른 바다에 구슬을 받쳤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절개를 얘기하는 거야. 꽃 앞에서 한 번 웃고는 평생의 은혜를 맺었고 시장 안에서 다시 만났을 때는 은정이 100년 어쩔 것 같았지요. 그래갖고 이런 삶을 요약적으로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말이 여기에 이른 보니 슬프고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군요. 장차 평생을 함께 하려고 했는데 뜻밖의 행액을 만나 구덩이에 들게 될 줄 어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끝까지 짐승 같은 놈에게 몸을 맡기지 않고 스스로 진흙탕에서 육신을 지키는 길을 택하였죠. 그건 천성이 저절로 그렇게 한 것이 인정을 해야 차마 견딜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답니다. 외진 산골짜기에서 당신과 헤어진 후로 짜그리 꼴로 날아가는 새의 신세가 된 것이 너무도 한스러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짜그리 꼴로 날아가는 새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거 짜그리 꼴 자신 채씨를 얘기하는 거니까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돌아가시니 고단한 혼백조차 의지할 곳이 없었지만 저리를 기증하고 목숨을 가벼니 세자나 몸뚱이의 일망정 치욕을 면한 것만으로 다행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누가 마디마디 끊어져 재처럼 죽어버린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겠습니까? 그저 조각조각 끊어진 썩은 천장만 모아두었을 뿐 해구는 들판에 버릇 던져졌고 강가 슬개는 땅바닥에 벌어져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죠. 가만히 지난날의 즐거움을 헤아려 보기도 하지만 오늘의 근심과 어란만이 마음에 가득 차버렸습니다. 이제 추연이 비리를 불어 저만큼 골짜기에 봄바람을 일으켰으니 저도 첨녀의 어머니 이승으로 돌아왔듯이 이곳으로 돌아오렵니다. 동네 산에서 12년 만에 만나는 약속을 이미 단단히 맺었고 치굴에서 삼생의 향이 그 깊은 교전 나오니 그동안 오래 떨어져 있던 정을 되살려서 연맹선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겠어요. 만약 당신이 아직도 연맹선을 잊지 않으셨다면 저도 끝까지 잘해보고 싶어요. 당신도 허락하시는 거지요. 그래갖고 세 번째 만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생은 기쁘고도 감격하여 말했다. 그건 바로 내가 말하던 바요. 그러네. 두 사람 다정하게 마주 앉아 그간의 횡포를 풀었다. 그러다가 재산을 얼마간 동족에게 약탈당했는가에 대해 묻자 채씨가 말하였다. 조금도 잃지 않았어요. 아무 골짜기에 묻어두었답니다. 이생이 또 물었다. 양가 부모님의 유언은 어디에 있어? 채씨가 대답했다. 아무 곳에 그냥 버려져 있는 상태랍니다. 두 사람은 그간의 정의를 다 나누며 나란히 잠자리에 들었다. 지극한 즐거움이 예전과 같았다. 다음날 채씨와 이생은 함께 재물이 묻혀있다는 곳을 찾아갔다. 과연 금은 여러 덩어리와 얼마간의 재물을 얻을 수 있었다. 그들은 양가 부모님의 유물을 수습하도 금과 재물을 팔아 각각 5관상 기슭에 합정하였다. 노체에 남으셨고 재산을 들여 얘를 극진히 갖추었다. 하면서 효에 대해서 유년의 기본적인 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채씨와 이생이 부모님들을 모신 걸 얘기하고 그 뒤 이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채씨와 함께 살았다. 목숨을 구하고자 달아났던 종들은 다시 스스로 돌아왔다. 이생은 이때부터 인간 사이에 결혼해서 비록 친척이나 손님들의 기륜 사이에 할애하고 주문해야 할 일이 있더라도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는 항상 채씨와 더불어 시를 주고받으며 금시 좋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갔다. 어느 날 저녁 채씨가 이생에게 말했다.
세 번이나 좋은 시절을 만났지만 세상이는 뜻대로 되었고 어그러지만 하네요. 즐거움이 당하기도 전에 갑자기 슬픈 일이 닥쳐오니 말이야. 그리고는 마침내 오해하기 시작했다. 이세양 깜짝 놀라 물었다. 무슨 일로 그러시오? 최 씨가 대답하였다. 저승길의 온수는 피할 수가 없답니다. 하느님께서 저와 당신의 연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저희가 아무런 제약도 저지르지 않았음을 아시고 이 몸을 환생시켜 당신과 지나면 잠시 시름을 잊게 해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인간 세상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산 사람을 미혹시킬 수는 없답니다. 그 다음에 최 씨는 신혈을 시켜 순을 울리게 하고는 옹기순에 맞춰 노래 부르며 이 세계에 술을 권했다. 자, 그래서 창과 방패가 눈에 가득한 싸움도 옥이 부서지고 꽃도 날리고 원앙도 짝을 읽네 이렇게 되는데 그 홍관적인 나를 얘기하고 옥이 부서졌다 할 때 옥은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꽃도 날리고 원앙도 짝을 읽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부부의 연이 끊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의 연이 끊어지는 거. 여기저기 흩어진 해구를 누가 묻어주랴 피해져 떠든 영혼은 하소연할 것이 없어라.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그러니까 최 씨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지. 표현해주는 거야. 나타내주는 거야. 그 다음에 무산섬녀가 고당에 한번 내려온 후 깨졌던 거울이 갈라지니 마음만 쓰려라. 똑같이 계속 이어지는 노래야. 그래서 고당에 한번 내려온 후 깨졌던 거울이 거듭 갈라지니 이거는 뭐냐면 바로 인연, 두 사람이 인연을 얘기하는 거야. 거울이 인연이고 깨졌다라는 건 자꾸 만났다 헤어졌다. 그래서 이거는 세 번의 만남과 헤어짐을 얘기하는 거야. 이별. 마음만 쓰려라. 이제 한번 이별하면 둘 사이 아득하니 하늘과 인간 사이에 수시 맞춰 막히리라. 그래서 저승으로 돌아가는 거. 하늘과 땅이 서로 갈라져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최 씨는 한마디씩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눈물을 삼키느라 곡줄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다. 이생도 슬픔을 걷잡지 못하여 말하였다. 내 차라리 당신과 함께 저 세상으로 갈지언정 어찌 무료에 홀로 살아남을 수 있겠소. 지난번 난리를 겪은 후 친척과 정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해가 들판에 벌어져 있을 때 당신이 아니었다면 누가 부모님을 묻어드릴 수 있었겠소. 옛 성현이 말씀하시기를 어머니 살아계실 땐 예로서 넘기고 돌아가신 후에 예로서 장사 지내야 한다고 했는데 당신의 천성이 훼손스럽고 인정이 두텁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다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요. 당신의 정성이 너무도 감격하지만 한편으로는 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참을 길이 없었어. 부디 그대는 인간 세상에 더 오래 머물다가 100년을 남아있게 흙으로 돌아가시기로 최 씨가 대답했다. 당신의 목숨은 아직 한참 더 남아있지만 저는 귀신의 연구에 이름이 실렸으니 이곳에 더 오래 머물 수는 없습니다. 만약 제가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하여 미련으로도 운명의 법도를 어기게 된다면 저에게만 죄가가 미치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도 누를 끼치게 될 거예요.